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현재 수시는 6번, 정시는 3회 지원할 수 있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해서 조금은 번거롭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2016학년도 정시 모집부터는요. 대입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고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공통원서 접수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입 전형도 간소화가 되고 있는 만큼 대입을 위한 그 준비 과정도 좀 간소화가 돼서 수험생들 부담이 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도 우리 예비 수험생들, 학생들 입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적의 맞춤 입시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 진행을 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연구부장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고등학교 교사 정경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렇게 움츠러들기 쉬운데요. 가벼운 운동과 산책으로 건강한 그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진학의 거목이십니다. 잠실여고 안영근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길거리를 보니까 은행나무가 벌써 노랗게 물들었더라고요. 수능 시험도 성큼 앞에 다가왔는데요. 이런 계절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특히 몸살, 감기 조심하시고요. 수능 시험 때까지 몸 건강 잘 챙기셔서 그날 수능 대박 하십시오. 네, 수능 대박 위해서 건강관리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학의 거장이십니다.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시죠. 오종훈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종훈입니다.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면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면접 준비할 때 걱정이 많을 텐데요. 작년도 선배들 또는 이제 사례를 잘 참고하시고요. 입시 카페들 가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훈련 많이 해서 면접 잘 대비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까지 예비 수험생들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수시 상담을 해드릴 거고요. 이 수시 상담 끝나고 나면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은 영역별 수능 파이널 특강 준비돼 있습니다. 마무리를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학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입니다. 영어 교사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 성적이 좋지 못해서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비교과 활동을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 고2 학생입니다. 네, 영어 교사가 되고 싶군요. 요즘에 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괜찮아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 안영근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학생 안영근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학생들 그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학교에서 선배님들 공부하는 모습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저도 내년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더 열심히 앞으로 1년 남은 거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지금 우리 학생한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두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 2학기 때 중간고사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근데 등급이 나와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예. 못 보진 않았어요. 1학기 때도 잘 봤나 봐요? 네. 네, 아주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교내 경시대회에서 또 상 받은 게 있나요? 아니, 지금 UCC 대회 지금 참가 준비 중이거든요. 하나 더 준비 중에 네. 있다고요? 네. 교과 경시대회는 참가한 게 없나요? 네. 예. 그리고 그 밖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뭐가 있나요? 전형은 어떤 전형으로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학생과 함께 우리 학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들,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좀 이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안영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1학년에서 2학년 1학기까지 성적인데요. 국어가 평균 2등급 나왔습니다. 수학이 1.67, 영어도 역시 1.67등급이고요. 사회 교과목이 2등급입니다. 그래서 평균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등급이 1.84등급이고요. 네. 우리 학생의 그 평균 성적의 추이를 보니까요. 국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평균 1학년 1학기 때 3등급, 1학년 2학기 때 1등급, 2학년 1학기 때도 2등급입니다. 그리고 수학은 1학년 때 평균 2등급,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상당히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영어도 1학년 때 평균 2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6월에 그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2등급이고요. 네. 사회문화가 2등급, 생활과 윤리가 4등급. 그래서 평균 등급이 2.25등급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요.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역시 국어, 수학, 영어는 모두 2등급이었고요. 사회문화가 3등급, 생활과 윤리가 2등급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3월 달에는 평균 등급이 2.13이었고요. 6월 모의는 2.25이기 때문에 6월 모의 성적이 약간 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이유가 아마도 특히 사탐 쪽에서 성적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는 1학년 때 우리 학생이 총학생회 학예부 차장을 했고요. 2학기 때는 학급 회장, 그리고 동아리로는 1학년 때 영미 소설 읽기반, 그리고 2학년 때 영미 영어 연구반, 영어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 때 35시간, 2학년 때 26시간,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방과 후 학교가 1학년 때 198시간, 2학년 때 70시간을 수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1학년 때죠. 1학년 때는 2013년도에 교내 토론대회에서 동상을 받았고요. 2학기 중간고사 교과 우수상, 국어 과목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학년 때는 역시 교내 토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예절교육및 학교폭력 예방 뉴스 제작에서 우수상을 공동으로 수상했고요. 그 밖에 교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1순위 1지망 학과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고요. 그리고 2지망으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학과고 3지망으로는 건국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교과와 비교과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예. 인상적인 것은 우리 학생이 진로에 대한 목표는 영어 교육으로 이렇게 확정이 돼서 아주 분명한 그런 경향을 보이는 학생인데요. 우선 안영근 선생님께서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좀 분석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학생의 그 성적을 보니까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네. 아마 등급상으로는 그렇게 많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석차상으로는 굉장히 성적이 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은 아까 본 것처럼 3월보다 6월 달에 약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국어, 수학, 영어는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성적이 하락한 거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네. 그다음에 비교과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까 그 예상을 했던 것처럼 비교과에서는 우리 학생이 학생의 활동 그리고 2학기 학급 회장 그 밖에 이제 교내 경시대에서 우리 학생이 받은 게 여러 가지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한 게 있는데요. 네. 좀 아쉬웠던 게 교과 부분에서 좀 상을 받은 게 없는 게 좀 아쉽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하면 좋을까요? 예, 저 보완해야 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능 공부 중에서 수학과 사탐 공부를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사탐 과목에서 좀 학생의 성적이 하락했거든요. 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사탐 과목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오히려 아마 3학년 때 가면은 사탐 과목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탐 과목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향상에 좀 더 노력을 해라. 네. 그래서 특히 3학년 1학기 때 교과 성적을 1등급대로 찍는 거 상당히 필요하겠고요. 네. 그 밖에 이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교내 경시대 이거 좀 신경을 써서 특히 교과 경시대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경시대회나 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 일지망이 지금 고려대 영어교육과인데요. 지금까지 준비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고려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습니다. 교과 성적 상승 추세에 있어서요. 지금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하다. 학생부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에 있어서 좀 부족합니다. 길은 있다. 논술 전형을 고려하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멈춰섰습니다. 60m에서 멈췄네요. 네.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100m 달리기에서 60m 지점에서 멈춰섰는데요. 현재까지 준비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00m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안영근 선생님께서 먼저 60m를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별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우리 학생이 지금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제 1지망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60m 지점이라고 선정하는 이유는 지금 5개 학기가 수시에서 반영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미 3개 학기가 지나갔고 네. 이제 남은 건 1개 학기 반, 네. 그밖에 안 남았죠. 반 학기도 거의 다 지나간 건데요.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특히 이 교과 성적과 비교과 성적을 보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60m 지점으로 학생부 2주 전형에서는 잡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의 제가 추천하고 있는 전형이 논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 우리 학생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수능 최저 합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논술 중심 전형을 우선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권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중심 전형도 가능성이 있는 게,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하면은 정시 모집일 텐데요. 네. 정시 모집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게, 현재 우리 학생의 성적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수능이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면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적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우리 학생이 1학년 3학년 때 1등급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면 네. 1학년 때 약간 부족했지만 그걸 좀 보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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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래서 대비를 한다면 이번 아까 수능, 지금 저는 우리 학생 권하고 싶은 게 네. 활동 중심의 그런 대비보다는 그냥 공부 중심의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걸 좀 저 학생도 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는 한 개 학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개 학기가 남은 이 시점에서는 비교과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1년 이상 남은 수능 공부라든지 아니면 논술 공부, 이쪽 공부 쪽에다 중점을 둬라. 이걸 꼭 학생한테 권하고 싶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일지망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이 고려대 영어교육과잖아요. 그러면 영어교육과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주실까요? 예. 고려대 영어교육과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영어교육학과는 63명을 모집하는데요. 그 중에서 19명을 논술 중심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논술이 60%고요. 학생부가 총 40%인데 그 중에서 교과가 30%, 비교과가 1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로는 국어 B, 수학 A, 영어, 사탐 2과목인데요. 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2등급 이내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징으로는 다른 전형, 그러니까 다른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정시에서 수능 중심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비교해 봤을 때 19명이니까 그래도 논술 중심 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 논술이 올해와 비교해 보니까요. 올해는 논술이 45%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학생이 진학할 내년에는 논술이 60%이기 때문에 15% 더 증가했다. 그런 측면에서 논술을 제가 권하는 거고요. 네. 추천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데
현재 우리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수학, 영어에서 모두 2등급을 충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유지를 한다면 수능 처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논술 중심 전형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논술 중심 전형도 고려를 해봐라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영어 교육과를 가고 싶은데 1학년 때 영어 성적이 좀 낮아서 이 부분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느 학년, 어느 학기가 좀 저조하면 그걸 굉장히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기우일 것 같아요.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지 논술 전형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때 성적이 더 향상이 되면은 잠재 능력 우수자로 보기 때문에 네. 1학년 때 성적이 저조하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여기에서는 전체 평균을 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학년 학기가 성적이 크게 저조하면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건국대학교처럼 1학년 때 학생부 반영 비율이 적은 대학 네. 그런 경우에는 크게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학생 그 1학기 성적이 좀 저조하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2학년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성적 더 올리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네, 우리 학생이 또 하나 이제 궁금해했던 점 가운데 하나가 비교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지금 신청서에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아까 그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교과 활동에서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회 활동한 거, 학급회장 한 거, 그리고 나머지는 교내 그 비교과 부분에서 경치대에 나와서 상 받은 게 2개 정도, 3개, 2학년 때 1개, 2개, 1학년 때 1개, 3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좀 부족해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더 비교과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보완할 점이라고 한다면은 교과 경시대에서 상을 받은 게 없거든요. 네. 특히 영어 교육과로 우리 학생이 희망을 한다면 그래 영어 교과목 정도에서는 당연히 영어 교과 경시대에서 상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영어 교과 경시대에서 상을 받은 게 없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또 봉사활동을 보니까 봉사활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주로 학교에서 해줄 봉사활동이 대부분이던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개인적으로라도 길거리에 외국인들의 관광 안내를 해주는 그런 영어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그런 영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개인적으로 더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걸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런데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이 길목에서 이제서 그런 그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또 교과 경시대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차라리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이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은 그냥 활동 중심보다는 공부 중심인 네. 그런 학생부 종합보다는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위주 이런 공부 쪽을 제가 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하진 않아야 되니까요. 예, 예. 네, 자 궁금해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까지 답변을 통해서 질문 내용을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 학생입니다.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요. 안영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추천 전형과 목표 등급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일단 그 교과 성적이 현재 우리 학생이 평균등 1.84더라고요. 이걸 한 최소한 1.5등급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현재 2.25인데 네. 이걸 좀 더 노력을 해서 2.0등급 이내까지 끌어올려라. 네. 이거에 좀 제가 목표로 제시하는 수치고요. 네. 사실 뭐 수치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이거 상당한 노력을 해야 네, 이거 네. 끌어올릴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목표를 끌어올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추천하는 대학이 건국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화면을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건국대학교 KU 논술 우수자정을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여기는 제가 영어교육과 소개를 안 하고 영문학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영어교육학과, 그러니까 사범대학교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영문학부라 대신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영어 영문학부에서는 총 16명을 논술로 선발하는데요. 전형 방법이 논술이 60%, 그리고 학생부가 학생부 교과가 20%, 비교과가 20%,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폐지가 됐고요. 올해는 있었는데 내년에는 폐지가 되고요. 특징으로는 교과목을 반영할 때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 중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교과 부분에서는 거의 변별력이 없을 겁니다. 대신 논술을 잘 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비교과 부분도 역시 출결과 봉사활동만 반영하기 때문에 큰 변별력은 없습니다. 다음은 영어 교육학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어 교육학과는 교과 우수자정으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3명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100%인데요. 여기에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학생한테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게 더 유리한 전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을 보니까 수능 최저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건국대학교 영어교육학과는 국어비, 수학 A, 영어, 그리고 탐구는 사탐도 가능하고 과탐도 가능한데요.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2개 영역의 합이 4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 또는 3등급 아니면 2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징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교과를 반영을 하는데 모두 반영한다. 아까처럼 상위 3과목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과 우수자 중에서는 모두 반영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때 20%로 상당히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구조죠. 네. 왜냐하면 반영비율이 적거든요. 2학년 때가 40%, 그리고 3학년이 한 개 학기밖에 안 되지만 40%나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이 예체능고라든가 특성화고,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은 내신 성적이 좋은 편인데 특성화고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좋은 전형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이라면 논술 전형도 일반 전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해당되는 건데요. 네. 영어 교육학과에서 8명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모집 가군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수능 성적 90%, 그리고 학생부가 10% 들어가는데 거의 학생부는 뭐 반영 방법에서 상위 3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고요. 수능 성적 좌우할 텐데 수능 성적에서는 국어 B가 30%, 수학 A가 25%, 그리고 영어가 35%, 탐구가 10%로 비교적 반영 비율이 적습니다. 대신 탐구는 2과목 반영한다는 거 학생이 인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상담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우리 학생 들어보니까? 되게 몰랐던 걸 알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논술 전형도 추천을 해 주셨는데, 네. 준비를 좀 잘 해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과도 좀 열심히 해보고요. 그리고 네. 제가 우리 학생한테 네. 질문 하나 할 게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 학생 논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번 겨울방학부터 들으려고요. 겨울 방학부터 시작한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만 우리 학생부 종합전이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요. 네. 이번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술 준비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원하는 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하겠습니다. 네, 영어 교사가 꾸민 고2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은 1순위 일반 전형, 2순위 수능 중심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목표 등급은 내신은 1.5등급, 모의고사는 2등급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추천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 영어교육과를 논술 우수자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 수능 일반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남은 1년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